요약집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총칙이 나오고요. 총칙의 네모 2번 법적 성질. 이건 이제 우리 중개사법이 어떤 법적 성질을 지니느냐. 가로 1번 중간법, 혼합법 그럽니다. 이거는 공법과 사법의 중간쯤에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가로 2번에 중개업에 관한 일반법, 일반법의 동그라미. 가로 2번 민법과 상법에 대한 특별법, 특별법의 동그라미. 주목하셔요. 이 부동산 중개업 분야가 있는데 중개업 분야에는 중개사법이 제일 먼저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 중개사법은 중개업 전반에 대해서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 일반법이에요. 그런데 중개사법에 규정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상법을 적용합니다. 상법에도 규정이 없다면 민법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차례대로 적용하죠. 만약에 주택임대차에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주택임대차에서 어떤 법률관계 해석이 문제가 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먼저 적용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없는 건 민법으로 내려가야죠. 그런 이치에 그러니까 중개사법, 상법, 민법 이렇게 내려갑니다. 아셨죠? 따라서 중개업에 상법과 민법도 적용돼야 안 돼요. 적용되는 거죠. 다음에 국내법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만 적용되는 뭐 그 정도 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법의 제정 목적이 있는데 가로 1번 공인중개사의 업무의 매출체요.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가로 2번에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의 동그라미. 전문성을 제고하고 가로 3번 부동산 중개업의 동그라미.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며 가로 4번에 국민경제 이바지에서 국민경제의 동그라미. 자, 이게 우리 중개사법 목적이야. 잘 생각해봐요. 전문성을 높인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을 발전시킨다. 건전하게 육성한다. 마지막으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겠다. 이런 건데 적어도 세 가지 단어는 잘 기억해 두세요. 전문성, 부동산 중개업, 국민경제. 그렇다면 그 밑에 부동산업의 밑줄. 부동산업의 건전한 육성이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부동산업은 의미가 확장됐어요? 축소됐어요? 확장됐죠. 부동산 거래업의 밑줄. 그런 거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매매업이 되겠죠. 부동산 투기 억제 없고요. 부동산 거래질서의 밑줄.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요. 부신법, 부동산 거래 신고요 등에 관한 법률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알아요? 그 법의 목적입니다. 그 법의 목적에는 이게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 없습니다. 수요 공급 조절 없습니다. 따라해요. 유사품에 속지 말자. 자, 지금부터 7쪽에 용어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네모 1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중개라고 하는 거죠. 중개라 함은 법정 종료 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읽어요. 중개라 함은 시작. 다시 중개라 함은부터 시작.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변동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중개의 개념입니다. 용어의 정의에서는 정확한 표현을 잘 찾아야 됩니다. 먼저 중개 대상물은 5가지가 있어.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 등 광업지다. 따라서 토지나 건물을 알선하면 중개지만 자동차나 금전, 기계를 소개하는 건 중개가 아닙니다. 거래 당사자는 매매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차라면 임대인과 임차인, 양 당사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그랬는데 이때 매매, 교환, 임대차는 여기 들어있는 건데 앞으로 뺀 거죠. 예시를 한 거죠. 따라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를 없애버리고 여기만 썼어요. 권리의 변동에 관한 행위만. 맞아 틀려?
맞다. 그런데 이 부분을 없애버리고 매매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하면 의미가 확대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 다음 알선이라고 하는 것은 소개하고 주선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그림으로 알아보죠. 여기 중개대상물이라는 게 있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A가 갖고 있습니다. A가 갑에게 중개를 의뢰합니다. 이게 중개 의뢰예요. 그런데 A와 갑은 처음 만난 사이야. 처음 만난 오늘 4월 1일 날. 이걸 중개 의뢰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중개 계약이라고 합니다. 중개 의뢰, 중개 계약. 다음 갑이 상대방 B를 찾아내서 A와 B 간의 거래 계약이 체결되도록 합니다. 이게 5월 1일 날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이 5월 1일 날 거래 계약이 성립하도록 사전에 열심히 활동을 하죠. 이 화살표가 중개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개행위는 4월 1일 날 출발해서 5월 1일 날까지 진행이 된 거죠. 이해돼요? 따라해요. 중개계약, 중개행위, 거래계약. 따라해요. 법률행위, 사실행위, 법률행위. 중개행위는 법률행위요, 사실행위야? 사실행위고 중개계약은, 거래계약은. 그렇죠. 의사표시가 합치가 됐잖아. 두 개의 청약과 승낙이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건 계약이 아니라 계약이 되도록 도와줄 뿐이죠. 그게 중개행위예요. 아셨나요? 중개대상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중개대상. 여기 중개대상물이 있고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대상 행위가 있어요. 거래 행위가 있습니다. 그 거래가 양 당사자 사이에 일어납니다. 이거를 중간에서 소개를 합니다. 예컨대 갑이. 그럼 이 화살표가 중개행위인데 이 중개행위를 여기다가 떠붙이면 중개대상물이에요. 중개행위를 여기다가 떠붙이면 중개대상 권리예요. 중개대상 권리. 그리고 여기다가 떠붙이면 중개대상 행위 이렇게 됩니다.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으며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으며 중개대상 행위에 해당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건 5개.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 5가지는 이를 중개했을 때, 소개했을 때 중개가 됩니다. 그러나 금전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선박, 항공기 등은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금전거래, 대출받는 걸 소개했다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소개했다면 중개가 아닙니다. 자동차를 사고 파는 거 소개했다면 중개가 아닙니다. 오케이? 따라서 중개업자가 중고차를 소개했다면 이 법상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 설명서를 써준다든가 중개 보수 규정에 적용이 있다든가 그런 거 없어요. 따라서 1000만원짜리 땅을 중개한 경우는 최대 9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1000만원짜리 중고차를 우연히 소개했다면 50만원, 60만원 소개료를 받아도 됩니다. 다음으로 중개대상 권리에는 소유권, 그리고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 저당권, 채권으로서 임차권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유치권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법정 지상권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부동산 환매권 이것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가 유치권하고 저당권을 소개하겠습니다.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려요. 돈 빌리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B은행이 있어요. B은행이 돈을 빌려줍니다. 채권자죠.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은 그 은행에 근무하던 은행원 출신입니다. 퇴직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 사람 A와 B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양자 간에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되도록 갑이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럼 이것은 중개예요? 아니에요? 중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출 알선입니다. 금융 알선입니다. 이때 채무자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채무자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죠. 이 저당권 설정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거 중개 아니에요? 중개가 되죠. 근데 이 사람의 주된 사업은 뭐야? 금전 소비대차의 알선. 요게 주된 사업이고 이 저당권 설정 계약이 체결되도록 이렇게 소개하는 행위는 이 행위는
주된 사업이에요? 부수적인 사업이에요? 부수적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를 한 10번 했다면 이걸 한 두세 번씩 이제 계속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금전수배대체 알선의 부수화에 이루어진 거라도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를 계속 알선해 버리면 그건 중개업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중개사 자격증도 없이 등록도 받지 않고 하다 걸렸어. 이 사람은 무등록 중개업을 한 겁니다. 아셨나요? 두 번째,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는 갑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갑이 공사할 목적으로 을 공사업자와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을이 여기다가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을 이렇게 지었어요. 공사 대금을 줘야 됩니다. 공사 대금 안 줘요. 이때 을이 가지고 있는 게 공사 대금 채권입니다. 그 공사 대금 채권에 기하여 목적물을 점유를 하죠. 점유를 하게 되면 이 을에게 유치권이 발생합니다. 자, 유치권의 성립 중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동 발생하죠. 그런데 향후에 을이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합니다. 병이라는 자에게. 그래서 이거를 A라는 사람이 소개를 합니다. 이게 바로 공사대금 채권 양도예요. 채권 양도 양수 계약. 이걸 소개했어요. 중개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그건 공사대금 채권 양도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대금 채권 양도에 더불어 그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유치권의 이전이 이루어지도록 그거를 소개했다면 이 부분은 중개 아니에요. 이 부분이 중개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건 중개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11회 때 말이에요. 11회 때 출제위원이 유치권 중개 대상이 아닌 걸로 출제했는데 수험생이 소송을 제기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유치권도 중개 대상이다 라는 게 8페이지 보시면 8페이지 판례가 있습니다. 8페이지 판례를 보게 되면 자, 판례 1번 있어. 1번 유치권은 일신 전속적이 아닌 재산권, 즉 이전성이 있는 재산권으로서 피담보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를 함께 이전할 경우 그 이전이 가능하고, 이는 유치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결국 부동산 유치권은 중개대상 권리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자격시험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 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래서 유치권 이렇게 나오면 중개 대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중개 대상 권리 아셨죠? 다음으로 여기 대상이 되지 않는 것, 동산에 성립하는 동산 질권 해당이 없습니다. 분묘 기지권은 이전성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을 해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면 또는 국가로부터 광업권을 받았다면 특허권이나 광업권은 중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특허권이 공장재단에 들어가거나 광업권이 광업재단에 들어가는 경우는 그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을 중개를 할 때 그 일부가 될 수 있을 뿐이지 독립한 중개대상 권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중개업자가 특허권을 소개할 수는 있지만 소개했다 하더라도 이 법상 중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셨나요? 특허권을 소개 못한다는 거요. 특허권을 소개해도 중개가 아니라는 거야. 중개가 아니라는 소리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개대상 행위, 이 자리에 들어오는 건 채권행위로서 매매, 교환, 임대차는 채권행위입니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계약, 저당권 설정계약 이런 물권행위 등이 있습니다. 채권행위, 물권행위. 그러니까 중개대상 거래행위는 다 법률행위고 그 법률행위에 채권행위, 물권행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자, 유치권의 이전 중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합니다. 법정재산권의 양도 가능하죠. 그리고 판매권의 양도 역시 거래행위니까 개입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상속은 중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속을 중개할 수는 없죠. 죽여야 되는데. 경매도 안 되죠. 그리고 소용도 안 되죠. 그리고 증여도 안 되죠. 그런데 출제자가 상속 이렇게 내면요, X라고 풀어야 됩니다. 중개대상 행위가 아니죠. 그런데 상속된 토지 이렇게 나오면 토지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상속된 토지 이류화 버려요. 그러니까 O라고 풀어야 됩니다. 경매가 나오면 경매 법원에 가서 깎아줘요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의 개입 여지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경매 등기가 된 건물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O라고 풀어야 됩니다. 알아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개대상 행위가 아닌 거. 자, 유치권의 성립 설정 있어 없어? 없습니다. 법정지상권의 발생 중개할 수 없죠. 그리고 판매권의 행사는
부동산을 팔았던 사람이 5년 내에서 다시 되사가는 게 환매권 행사죠. 근데 환매권을 행사하는 건 환매권자가 일방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중개 대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부터 OX로 답하세요. 만약에 유치권만 나오면 OX, 유치권의 성립은, 유치권의 이전은 5가 되고, 법정 지상권만 나오면 OX, 5라고 하고, 법정 지상권의 발생은, 법정 지상권의 양도는, 그건 5가 되는 거죠. 알아들었죠? 자, 이렇게 해서 중개의 개념을 살펴봤는데, 주목. 이런 중개라고 하는 건 중개업자가 한 것만 중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했든 무등록업자가 했든 여러분 같은 일반인이 했든 한 번만 했든 다 일단 중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개업이 되려면 보수를 받고 계속적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추가가 돼야 되지만 여기 보면 보수를 받고라는 말이 없어요. 계속성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한 번만 해도 일단은 중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9쪽으로 갑니다. 9쪽으로 가면 참 들어가기 전에 8쪽에 판례 2번을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셔요. 여기 보셔요. 자, 중개사무소에 어떤 손님이 찾아와 자기 자본으로 부동산을 사고 싶다. 그런데 상담을 해보니까 그 사람은 상속받은 재산이고 세상 물정을 몰라 좀 어리숙하다. 이때 중개업자가 그 사람의 재산을 편취할 목적으로 지금 좋은 땅이 하나 나왔는데 한번 보러 갑시다 해가지고 물건을 보여주는데 그 땅은 우리 사무실에 나온 물건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땅을 막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이 뭐 금매로 나왔는데 이 땅을 사도 뭐 큰 돈이 될 거다. 물건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는 길에 커피숍에 들러서 계속 브리핑을 합니다. 그럴 때 커피숍 종업원이 봤을 때 이 사람이 하는 행위가 사기 행위로 보여요? 중개 행위로 보여요? 그러니까 외형상 객관적으로 보면 그게 중개 행위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날이 지나가고 며칠이 지나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 땅을 딴 사람이 지금 계약하려고 그러니까 빨리 나에게 대금을 보내라. 내가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해주마. 그래서 매매 대금을 통장으로 보내게 하고 그 돈을 갖고 도망가 버렸다. 예? 그러면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 대금 부분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이 중개업자가 가입했던 협회 공제조합에 가서 공제금 지급 청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협회에서 하는 말이 그것은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 사기행위로 인한 손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둘이 분쟁이 있었는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법원이 뭐라고 그러냐. 그 사람에게 발생한 손해는 중개로 인한 손해냐 중개가 아닌 행위로 인한 손해를 판단할 때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말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런 활동을 할 때 그 사람의 주관적인 의사는 중개할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기의 의사가 있을 뿐이죠. 그런데 다방 종업원이 봤을 때는 그게 중개행위로 보였죠. 외형상 객관적으로는 중개행위입니다. 그러면 그건 중개행위라는 거예요. 외형상으로 판단했을 때. 그래서 공제금을 줘라 이렇게 나온 판례가 2번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판례 2번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업중개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개업중개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 끊고 주관적 의사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개업중개사 행위를 객관적이 동그라미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결정해야 될 것이다. 오케이? 다시 한번 주관적 의사로 결정해 외형상 객관적으로 결정해 외형상 객관적으로 됐습니다. 9쪽으로 갑니다. 9쪽 네모 2번입니다. 공인중개사 나옵니다. 따라하세요.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7번 보죠.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해서 무엇을 취득한 자?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거기 끝이에요. 끝. 따라요. 자격을 취득한 자 끝. 문제. 공인중개사람은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문장은 길어지죠. 의미가 확대 축소가 돼버리죠. 그래서 중개업은 보름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보름달입니다. 이게 다 공인중개사들이야. 자격을 취득한 자. 그런데 여기에는 자격을 취득해서 개업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자격을 취득해서 중개업자에 소속된 소속 공인중개사, 마지막으로 일반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아까처럼 공인중개사란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해버리면 초생달,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라 그러면 반달 이렇게 되니까 의미가 축소가 돼서 왜곡된다 이겁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마치고 밑으로 내려가 네모 3번 중개업을 보겠습니다. 자,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밑줄 쳐요. 다른 사람에다가 써. 의뢰인이라고 써. 의뢰인.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의뢰의 동그라미. 의뢰. 거기다 동그라미 1번.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의뢰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보수의 동그라미. 거기다 2번. 중개를 업에다가 동그라미. 업. 3번. 그러면 중개업의 개념 요소 몇 가지? 3가지. 타인의 의뢰,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중개업이라 하면 하고 한번 읽어봐. 시작. 칠판 보죠. 다른 사람의 의뢰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무엇을 업으로?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았다고 했을 때 그 다른 사람은 부동산의 소유자만 해당된 대리인 수임인을 포함해. 그렇죠. 소유자가 팔아달라고 했던, 소유자의 배우자가 팔아달라고 했던, 소유자의 동생이 팔아달라고 했던 상관없어. 동그라미 2번을 봐요. 저 밑에 동그라미 2번을 보게 되면 중개 의뢰인은 끊고 소유자뿐만 아니라 대리인 수임인을 다 포함해서 판단합니다. 체금됐어요. 또 칠판 보세요. 타인의 의뢰라고 할 때 이 타인의 의뢰는 중개 계약을 말합니다. 이거죠, 이거.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 계약. 그러면 이 중개 계약을 체결할 때 보수에 관한 특약을 해야 보수를 받아. 보수에 관한 특약이 없어도 보수를 받을 수 있어? 특약이 없어도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라고 하는 건 쌍방 모두로부터 의뢰받아야 돼요. 일방한테만 의뢰받아도 중개업 성립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일정한 보수를 받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료중개, 무상중개를 하는 경우는 중개업이 아닙니다. 그런 건 뭐야? 사회봉사활동입니다. 사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보수를 받으면서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업이 되기 위한 요건은 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야 됩니다. 불특정 다수인. 따라서 특정 소수를 상대로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시골 마을 이장이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농지거래를 소개하고 한두 차례 쌀 2가마 받았다. 이런 것들은 중개업이 될 수가 없어요. 특정 소수니까. 그 다음에 계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연히 딱 한 번 하는 경우는 중개업이 될 수가 없어요. 우연히 한 번 하고 돈을 안 받았어. 중개업 아닙니다. 우연히 한 번 하고 돈을 받았어. 그래도 중개업이 아닙니다. 돈을 받았어도. 이해되나요?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떤 사람이 상가를 하나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받은 상가에 대해서 뭐 할 거 없나? 하다가 부동산 중개업이나 해야지 하고 겁을 상실하여 간판을 걸고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6개월 동안 딱 한 건 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건 계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왜 있냐? 6개월 동안 한 건밖에 안 했지만 그런 경우는 잠재적 계속성이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간판을 걸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주관적인 의사가 중개업을 하려고 출발했단 말이죠. 따라서 그런 경우는 중개업이 돼가지고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나요? 또 하나는 일반인과 일반인 간에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 건물을 임대를 놔달라고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 소개해서 임대를 맞췄어요. 또는 일반인과 건물 팔아달라고 해서 제가 아는 사람 소개해서 매매를 성사시켰어요. 근데 제가 소개한 것은 이 사람이 사례금으로 500만 원 준다고 해서 제가 그 건물을 매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속한 대로 돈을 500만 원 달라 했더니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진 거지. 그러니까 주기가 싫은 거예요. 계속 안 주는 거야. 나는 계속 요구하고. 그랬더니 상대방이 나를 무등록 중개업자로 고발했어. 재판이 열렸죠. 이렇게 보수를 받기로 약속만 했거나 요구했는데 그친 경우는 받은 게 없잖아요.
받은 것이 없으니까 중개업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약속 요구하는데 그쳤다면 중개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 받았다 하더라도 중개업이 아닙니다. 왜냐? 계속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받았는데 아 이게 돈이 되네 하고 계속하면 중개업이 되는 거죠. 아셨나요? 자, 문제를 내겠습니다. 중개업이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고 중개업이란 등록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X예요? 의미가 확대 축소. 축소가 됐죠. 그렇다면 중개업은 보름달이요 반달이요? 보름달이죠. 보름달이라고 누가 얘기했냐? 국회에서 중개사법 만들 때부터 중개업이란 보름달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중개업 안에 첫째 등록을 하고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등록을 하지 않고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개업은 등록 중개업, 무등록 중개업을 다 포함해서 중개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나요? 운전면허를 가지고 차를 끌고 다니든 운전면허 없이 차를 끌고 다니든 다 운전이죠. 예. 다만 무면허 운전을 처벌할 뿐입니다. 똑같아요. 다 중개업이고 이쪽을 처벌하죠. 그러니까 이 말을 넣어버리면 중개업은 보름달이다 반달이다 반달이라고 출제했으니까 의미가 축소돼 버린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말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개업에 대해서 봤습니다. 다음으로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 중개업자. 10쪽을 보겠습니다. 10페이지. 10페이지 4번에 가로 1번 정의. 따라합니다. 개업중개사란 따라해.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그렇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니까 짧게 말하면 중개업자란 등록한 자예요. 개업중개사란 등록한 자. 여기 보셔요. 문제를 내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로서 이 법상 등록한 자를 말한다. 틀렸죠? 그 말이 들어가면 의미가 확대 축소가 됩니다. 왜냐? 현재 등록할 수 있는 자는 공인중개사와 법인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공인중개사로서 등록한 자라고 해버리면 법인으로서 등록한 자가 빠져버리니까 의미가 줄어듭니다. 축소가 되는 거죠. 따라서 공인중개사로서라는 말을 넣으면 되는데 안 됩니다. 그냥 등록한 자예요. 또 하나는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등록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해도 틀려. 등록한 자 그래야 돼. 등록한 자. 다음으로 이 중개업자라고 하는 것은 그 종류가 첫째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또 하나는 법인이 아닌 개업중개사가 있으며 법인이 아닌 개업중개사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개인인 개업중개사라고 그러죠. 개인사업자. 알죠? 자, 법인인 개업중개사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특수법인과 중개법인으로 나눠집니다. 특수법인은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죠. 중개법인은 중개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을 말합니다.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으로 등록을 받은 걸 말합니다. 얘네들은 중개업이 본업이 아니고 그들의 본업이 따로 있고 중개업을 부업으로 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중개업이 본업이고 다른 겸업을 할 수 있을 때 6가지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중개법인은 겸업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6가지로 제한하고 있잖아요. 다른 거 못 하잖아요. 겸업 제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 개인사업자,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들은 첫째가 공인중개사인 개업중개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려고 하는 그 중개업자를 말하고 옛날부터 중개사 자격증 없이 지금까지 중개업하고 있는 사람들을 중개인, 다른 말로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중개사라고 합니다. 복덕방 할아버지라고 그랬죠. 자, 이런 건데 특수법인을 빼고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이렇게 놓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10쪽에 보시면 박스가 나오잖아요. 박스 안에 오른쪽으로 3개 법인인 개업중개사의 1번, 오른쪽에 공인중개사인 개업중개사의 2번
지금 박스 하고 있습니다. 박스의 상단. 법인은 1번, 공인인증사인 기업중개사 2번, 오른쪽에 부칙제 6조 2항의 3번, 1, 2, 3. 자, 비교합니다. 업무지역은 다 일단 전국이고 전국인데 중개인만 시도예요. 특별시, 광역시도. 두 번째 박스, 중개 대상물은 5가지로 모두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겸업은 법인은 6가지만 인정이 되죠.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인증사인 기업중개사와 오른쪽에 2가지는 다 가능합니다. 겸업 제한이 없으니까요. 겸업 제한이 없어요. 그 다음 경매, 공매를 법인 가능합니다. 둘째, 공인인증사인 기업중개사 가능합니다. 중개인만 안 됩니다. 분사무소는 법인만 가능합니다. 나머지 2가지는 불가능합니다. 공동사무소를 설치하는 건 다 가능합니다. 등록할 인장은 법인의 경우는 상업등기규칙에 신고한 인장이고 공인인증사인 기업중개사와 중개인은 법정 규격의 인장입니다. 보증 설정이라고 하면 법인은 2억 이상이고 공인인증사인 기업중개사와 중개인은 1억 이상, 1억 이상이며 이중 소송은 모조리 금지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제 마무리하고 11쪽으로 갑니다. 11쪽으로 가게 되면 소속 공인인증사와 중개보조원에 있습니다. 칠판 보시고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갑은 법인이 아닌 기업중개사예요. 법인이 아닌 기업중개사가 누구예요? 개인인 기업중개사. 여러분이 나중에 되는 그 사람. 자격증 따가지고 등록을 받는 거. 그런데 A가 말이에요. 갑이 말이에요. A와 B를 고용했어요. 그러면 이 A와 B를 뭐라 하냐면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이때 A는 자격이 있습니다. B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뭐야? 소속공인인증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중개보조원입니다. 고용인이죠. 자, 중개업자가 소공사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했습니다. 그러면 고용신고를 해야 됩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 나중에 그 고용인을 잘랐어요. 해고 또는 그들이 그만뒀어요. 사직. 해고와 사직을 합쳐 고용관계 종료라고 합니다. 이때 고용관계가 종료가 되면 10일 안에 신고해야 됩니다.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10일. 다시 고용신고 언제까지? 고용관계 종료신고 10일 내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개업자가 소공사라든가 보조원을 고용했어요. 그런데 구청에 고용신고 안 합니다. 고용신고 안 하고 계속 일을 시켰어요. 고용인이 아니에요. 고용인입니다. 소공사를 고용했어. 고용신고 안 했어. 일은 해. 소공사야 아니야. 그러면 소공사라고 하는 것은 고용신고를 마쳐야 소공사요. 사실상 일을 하면 소공사야. 사실상 일을 하면 소공사인 거야.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인 기업중개사에게 대표자가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반드시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 그 밑으로 예를 들어서 C가 있고 뭐 D가 있다라고 합시다. 이때 C와 D 대표까지를 다 뭐라고 그러냐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라고 합니다. 임원이나 사원. 만약에 이게 주식회사라면 이 사람은 대표이사. 이게 한 명의 사람이면 이 사람은 대표사원. 그러면 대표이사, 대표사원. C와 D는 어쨌거나 임원이나 사원인데 C는 자격이 있어요. D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 소공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 E와 F가 있습니다. E와 F는 자격이 있고 자격이 없어요. E와 F는 누구냐? 고용인입니다. 따라서 A와 E는 동일인이에요. 동일하다. 같은 거예요. 그 다음 B와 F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에게 임원진이 있고 또 고용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소공사가 종류가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고용인인 소공사, 고용인인 소속공인인사고 이 C는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인 소공사가 되죠. 따라서 소공사의 종류가 몇 개예요? 2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 사람은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 사람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 사람은 뭐야? 실무교육이야. 왜? 자격이 없지만 보조원은 아닙니다. 법인의 임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아셨나요? 비교를 좀 하겠습니다. 사전에
실무 교육을 받고 직무 교육을 받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중개업자가 고용했으면 업무 개시 전에 신고해야 됩니다. 잘랐으면 10일 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인장 등록의 의무가 있으며 인장 등록의 의무가 없다.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 이때 중개 업무는 세 가지가 있는데 확인 설명, 확인 설명서의 작성, 거래계약서의 작성, 이 세 가지 핵심적 중개 업무를 소공사는 할 수 있지만 중개 보조는 못해.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건 양쪽 다 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했을 때 또는 업무를 보조했을 때 그 문서에 계약서라든가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 의무가 있고 서명 날인 의무가 없습니다. 중개 보조는 핵심적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 설명할 수 없고 계약서 작성할 수 없고 확인 설명서도 작성할 수 없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 대행을 할 수 있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 대행할 수 없습니다. 연수교육의 대상자가 되지만 연수교육의 대상자가 될 수 없어요. 행정처분이라는 게 있지만 여기는 행정처분이 없어요. 자격취소 같은 게 있잖아요. 행정형벌은 있고 행정형벌은 있고 그럽니다. 자, 이게 비교 사항입니다. 나중에 또 보기로 하고요. 자, 11쪽에 가면 네모 5번에 소속공인인증서가 있습니다. 가로 1번 소속공인인증서란 개업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인증서, 그 공인인증서의 동그라미. 지금 11페이지 맨 위에 하고 있어요. 나 뛰어내리기 일부 직전이야. 11쪽에 맨 위에 가로 1번 하고 있어요. 가로 1번의 정의입니다. 소속공인인증서란 개업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인증서, 그 공인인증서의 동그라미. 소속된 공인인증서. 쳤어요? 공인인증서인데 이때 가로 안에 보니까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인증서인자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합니다. 끊고 중개업무의 동그라미. 거기다 2번이라고 하시고 앞에 거는 1번이라고 하시고. 마지막으로 개업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 업무를 보조의 동그라미. 거기다 3번. 그러면 소속 공인인증서의 개념 요소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죠. 첫째가 공인인증서 일건. 그래서 중개업자한테 들어가서 중개업무, 중요한 업무를 하든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든 다 소공사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셔요. 먼저 자격을 가지고 업자한테 들어가 중요한 일, 중개업무를 하든 단순한 일, 보조적인 일을 하든 다 소공사인데 하나, 둘, 세 가지가 다 나와야 돼. 만약에 하나라도 빠지면 의미가 확장돼 버려요. 이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의미가 좁아져 버려요. 예를 들어서 중개업자가 소공사를 2명 두고 있는데 소공사 1명은 5년 됐고 소공사 1명은 한 달밖에 안 됐어. 그래서 5년 된 사람은 중요한 일을 하고 소공사이지만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은 주로 운전만 합니다. 그래서 중개 업무를 하든 보조적인 일을 하든 다 소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동그라미 1, 2, 3 세 가지 요소 중에 단 하나라도 빠지면 의미가 왜곡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네모 6번 중개보조원을 보겠습니다. 저 밑에 가로 1번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인증서가 아닌 자로서 공인인증서가 아닌 자의 동그라미. 공인인증서가 아닌 자로서 개업중개사에 소속되어 끊고 중개대상물의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동그라미처럼 단순한 업무를 보조 하는 자. 거기다 동그라미 2번. 그렇다면 중개보조원의 개념 요소 몇 가지? 2가지. 첫째, 뭐가 아닌 자로서? 그 말이 꼭 들어가야 돼. 만약 그 말이 빠져버렸어. 그 말이 빠져가지고 그냥 중개업자에게 소속돼 이렇게 나가. 확대 축소. 확대돼 버리죠. 자격증이 있는 사람까지 얘기하니까. 그리고 둘째 줄에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 이렇게 나와야지. 만약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중개 업무 수행. 자, 여기까지 마치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문제 1번. 이건 여러분이 해보시면 돼요. 문제 2번. 구성에 관한 기술로 틀린 건 4번, 5번만 봅니다. 4번, 5번. 4번. 부동산 중개업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적용의 여지가 없어요? 적용될 수 있어요? 아까 여기 봐요. 서울시장한테 자격증을 받아
성남시 분당구에서 중개업하고 있을 때 자격증의 재교부는 누구에게? 서울시장이. 이때 수수료 내는데 어디 조례? 서울시 조례. 지방자치단체 조례잖아요. 분당구청장에게 등록증을 재교부 신청할 때 수수료 어디 조례? 성남시 조례. 역시 지방자치단체 조례잖아요. 조례가 적용될 수 있어요. 여기 봐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이건 양천구 목동에 사무소를 내고 부천에 있는 주택을 중개했어요. 그러면 중개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100만원, 200만원 막 이런 식으로. 그 중개보수 무엇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 어디 조례? 서울시 조례죠. 그러니까 조례가 적용되잖아요. 우리 중개업 관련해서. 5번입니다. 개업중개사가 경매의 동그라미.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매수신청 대리업의 동그라미 따라합니다. 경매 대리업. 경매 대리업을 하고자 하면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해야 돼?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 이게 경매 알선업 있죠? 경매 알선업으로 나오면 법원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돼요. 경매 대리업일 때죠. 정답은 4번,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중 현행 중개사법령상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몇 개인가 그랬는데 문제가 이런 유형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이 문제가 들어갔냐면 주의할 사항을 연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주의할 사항. 기억, 니은을 묶어 기억번에 부동산거래 신고자나 니은번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부신법이라고 하죠. 부동산거래 신고법. 따라서 중개사법에 없어요. XX입니다. XX. 그 다음 디귿번 등록증은 갱신제도가 있어 없어? 운전면허증하고 틀리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격증과 등록증 갱신이 없죠. 니을번 중개보존의 실무교육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직무교육이죠. 미음번 자격취소의 동그라미 시효의 밑줄. 자격취소에는 시효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시효가 있는 게 있죠. 어디에? 업무정지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업무정지. 그 다음 비읍번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폐업신고 전 위반행위로 인한 재등록 개업중개사에는 행정처분 있죠. 시옷번 협회 의무가입 없죠. 임의가입입니다. 임의적 가입. 따라서 해당되는 건 비읍번 한 개입니다. 나머지는 다 없어요. 문제 4번 재정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기억번 부동산업 외밑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의미가 확장되어 있습니다. 니은번 밑줄 쳐요. 중개 업무의 적절한 규율. 부동산 중개 업무에 적절한 규율이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고 되어 있죠. 디귿번 공정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없죠. 근데 이게 어디에 있다? 부신법 쪽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니을번 전문성 제고 맞죠? 미음번 국민경제 있죠. 비읍번 국토 효율적 이용은 없죠. 국토 효율적 이용은 어디 있어? 국토법 쪽이나 있을 법한 얘기입니다. 정답은 르무 두 개입니다. 르무. 자, 넘겨서 문제 5번입니다. 문제 5번 중개사법령 사용하는 용어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공인중개사는 끊고 여기 봐요. 공인중개사의 개념요소 몇 가지? 개념요소 하나. 자격을 취득한 자 끝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하고 끊고 자격을 취득하고 밑줄 쳐요.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맞아 틀려? 의미가 확대 축소가 돼버리죠. 2번 개업 중개사에 끊고 여기 봐요. 아까 개업 공인중개사란 이 법상 뭐한 자? 등록한 자. 개념 요소 하나죠. 등록을 한 자. 그런데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공인중개사의 밑줄. 공인중개사란 말이 들어가면 의미가 확대 축소가 돼버리죠. 법인이 빠지잖아요. 3번 중개업은 끊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끊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끊고 중개를 업으로. 그렇다면 세 가지 요소가 다 나왔죠. 맞는 문장입니다. 4번 중개보조는 끊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동그라미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중개사에 소속되어 끊고 아닌 자로서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일단 맞죠? 일반 소문까지는 좋았는데 밑줄 쳐요.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중개 업무는 몇 가지를 말해? 세 가지. 확인설명서의 작성, 거래계약서의 작성 안 됩니다. 5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끊고 소공사의 개념요소 몇 가지? 세 가지. 개업중개사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끊고 공인중개사 들어갔죠? 여기까지 좋았는데 이 개업중개사의 중개업무 관련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만 있으니까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라는 말이 빠졌으므로 의미가 확대 축소가 돼버리죠.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6번
문제 6번. 가장 바르게 말한 걸 그랬습니다. 1번. 중개업이란 끊고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고 끊고 등록을 하고 의미죠. 등록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라는 것. 뒷부분은 맞는데 등록을 하고란 말이 들어갔죠. 의미가 확대 축소가 됐죠. 3번 공인중개사라 하면 끊고 이 법에 의해 자격을 취득한 자 맞죠. 자격 취득한 자 끝이니까. 5번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중개보조원의 개념 요소 몇 가지? 2가지. 뭐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중개사에 소속되어 끊고 둘째 줄에 밑줄 쳐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그랬죠. 따라서 맞는 건 3번. 문제 7번.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7번에 옳은 건 1번. 법정 재산권을 양도, 밑줄 쳐 법정 재산권을 양도 하는 행위를 알선했다면 중개 아니에요. 중개가 맞죠. 2번. 계속성이나 반복성이 없는 단 1회의 동그라미 단 1회 건물 매매 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본다 그랬는데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죠. 왜? 단 1회잖아요. 단 1회. 틀렸습니다. 3번 외국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도 이 법상 중개사로 봐? 안 보죠. 틀렸습니다. 4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끊고 아까 소공사에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법인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만 말해 개인에게 소속된 자도 있어? 개인에게 소속된 자도 있으니까 의미가 축소됐죠. 5번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맞죠? 개업중개사에 소속되어 끊고 현장 안내 좋았어. 그러나 확인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자 틀렸습니다. 중개보조원이 확인설명 의무를 부담하지 않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 의무를 부담하죠? 아닙니다. 소공사는 확인설명 의무가 없어요. 확인설명 할 수 있을 뿐이지 의무는 없습니다. 자, 그 정도면 됐고 문제 8번 틀린 것 그랬는데요. 3번과 5번을 보겠습니다. 3번 보수를 받지 아니한 일반인의 일회성에 그치는 중개행위 동그라미 쳐 일회성에 그치는 중개행위 일회성에 그치는 중개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죠. 그럼 보수를 받은 경우면 중개업에 해당해? 아니죠. 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일회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업에 해당한다. 틀렸습니다. 끝에 5번입니다. 5번 금전 수배대차 알선해서 금전 수배대차에 알선을 해서 중개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데 금전 수배대차 알선이 부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나 행위 알선을 하면 중개업에 해당하는 거 맞죠? 저당권 설정 알선이니까 정답은 3번이고요. 9번은 여러분이 해보시고요. 10번 보겠습니다. 10번 들어가기 전에 주목하세요. 어떤 사람이 부동산 투자 컨설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기가 내려가지고 이 사람이 찍어주는 땅 가서 사면 다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돈다발을 들고 막 찾아옵니다. 찍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어디 가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어디 가면 땅이 있다, 어디 가면 상가가 있다, 오피스텔이 있다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나보고 구해달래. 제가 그래서 구해줬어요. 소개를 해버린 거죠. 이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와. 그러면 저는 컨설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부동산 중개도 부수적으로 계속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주된 사업은 컨설팅, 부수적 사업은 중개업. 그래도 중개업이야. 근데 이 사람이 등록을 하지 않고 이걸 해버리면 무등록 중개업 한 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컨설팅만 했었어야 돼요. 그렇다면 컨설팅은 중개업이 아니야? 아니죠. 그 다음에 분양 대행업 들어봤죠? 분양 대행업은 중개업이 아니에요. 아니죠. 별개 사업이죠. 경매 대리업 중개업이 아니야? 아니죠. 자, 장사하는 사람이 영업시설, 비품의 유형물이나 무형의 자산가치, 영업상의 이점이라든가 경영 노하우 같은 거 이런 걸 갖다가 넘깁니다. 이거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영업시설, 비품 이런 거 상대방은 권리금을 주죠.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따라서 그건 부동산 중개가 아니니까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제 10번입니다. 10번 중개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넘고 2번 부동산 중개행위가 컨설팅의 동그라미 컨설팅의 부수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3번 중개행위의 동그라미 중개행위는 맨 끝에 사실행위다 밑줄 중개행위는 사실행위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개행위는
당사자 간의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실행위 맞습니다. 4번 별표하시고 가장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여부는 진정으로 거래 당사를 위해서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개업중개사의 주관적 의사에 결정한다.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외형상 객관적으로 결정합니다. 5번 중개행위는 개업중개사가 쌍방으로부터 의뢰받아 중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에 의뢰한 경우도 포함돼요? 네, 포함됩니다. 4번이 틀린 정답. 문제 11번 3, 4, 5를 보겠습니다. 3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행하는 공매, 공매의 동그라미, 법원 경매, 경매의 동그라미, 공매나 경매는 공개 매각의 절차를 거치므로 중개행위에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맞는 문장 4번 중개라 함은 끊고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끊고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행위만을 알선하는 글을 쓰면 의미가 확대 축소. 매매 교환 임대차밖에 없죠. 따라서 뭐가 들어갔어야 돼?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란 말이 들어갔어야 됩니다. 틀렸어요. 5번 개업중개사의 동그라미. 개업중개사는 지금 중개업 하는 사람이죠. 에? 그런데 이 사람이 일시적으로 보수를 받지 않았어요. 고향 후배니까. 그럼 보수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중개사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적용되죠.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해야 되고 계약서 작성 교부해야 되고 손해가 나면 손해배상해야 되고. 거기다 써. 뭐 하려고 깎아주고 그래 이렇게 써놔요. 왜 깎아주고 그래? 아무튼 적용됩니다. 틀렸어요. 문제 12번 옳은 것 그랬습니다. 옳은 것 2번부터 보죠. 2번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끊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해버리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하죠. 무등록 중개업입니다. 3번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행위를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업으로 했어요. 컨설팅에 부수하여 업으로 했다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하죠. 4번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의 동그라미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로 했다면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주목하시고 나는 공장만 해, 나는 오피스텔만 해, 나는 임야만 해. 그렇다 하더라도 중개업이 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죠. 5번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저당권 설정행위 알선을 업으로 했다면 그 행위 알선이 금전 소비대차 알선의 부수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하죠. 해당하지 않는다. X. 13번은 여러분이 연습해 보시고요. 14번부터 쉬었다 하겠습니다.